저는 서울 충암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예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자입니다. 네, 미술고하고는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이 학교의 외부 연구위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올 때마다 제가 초등이잖아요. 고등학교 형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굉장히 난감하면서도 왜 이렇게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인연 이야기에 보면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받는 것을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전생에 제가 미술고한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 빚을 이승에서 뭔가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영호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서 재능 기부를 주말마다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초등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게 좀 힘이 드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어쨌든 이것저것 준비를 해왔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승 씨 잘 알죠? JTBC 알쓸 신잡에 나오잖아요. 그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 많던데 카이스트 교수이고 내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뭐 공부 노하우나 성공 노하우가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는 절대로 노하우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떠세요, 기분이? 저희 아들은 지금 28인데 저희 아들까지는 저 체크 했던 거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살아갈 미래의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더 이상의 노하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 해왔던 방식의 교육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쩌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 엉뚱한 미술학교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서치를 했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글을 발견했어요. 예술은 사회 곳곳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았을 때 사람의 상상력과 사고의 범위가 넓어져요. 아이들이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예술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니까요.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학습을 미술과 연결시키는 프랑스의 미술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창의적인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예술적인 시선으로 겹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어쩌면 저 미술 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픈 컬리지라는 그 프로 예술 단체에서 하는 거기에서 누군가가 기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 교육도 우리 미술 쪽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엉뚱한 미술학교 운영하시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실제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 학습 활동에 미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접목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그것을 미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꾸어서 엉뚱한 미술 학교에서 미술 활동을 위한 교과 융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다 다양한 소재거리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미술이 독립적인 교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또 학습 전반에 걸쳐서 미술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아이들 생활 속 전반에 예술적인 어떤 그런 심성과 창의성 그런 것들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과와 융합한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나눔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과 꼭
작품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눔을 통해서 미래 구성원들이 필요한 이 역량을 개발해 주면 어떨까? 단순한 미술 활동이지만 미술에서 끝나지 않고 역량 개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나눔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그 초등 유아들이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하고 뭔가를 안내할 때 선생님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재미있는 유희,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을 좀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교과와 융합한 활동에서는요, 이제 국어과와 융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어과 하면 이제 독서와도 관련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미술을 접목해서 뭐 책이나 영화를 보고 혹시 만화, 영화 또는 드라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는 대부분 책 표지나 그다음 책 제목을 보고 아이들한테 상상을 하게 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상상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맞는지 한번 책을 읽어보자.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책 읽기를 싫어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파만 먼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아이랑. 어떤 장면일까, 어떤 장면일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즉석에서 글을 보면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훑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상한 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러면서 함께 글을 가는 게 좋고, 저학년일수록 문단보다는 문장,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아이들이 좀 집중을 좀 잘합니다.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 활동과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뒷이야기를 이어서 상상화를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인물 관계도는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인맥 관계를 그려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도 알 수 있고 그 인물 간의 성격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인물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난 다음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이제 한 줄씩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 누구 한 사람의 그 인맥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자기가 그린 걸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나눔 활동, 발표를 하게 하면 이 아이 안에서 어떤 내면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점, 또는 10계명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자, 또는 만화로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단순한 미술 활동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교과와 독서와 융합을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그 미술 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 그래프 그리는 활동인데요. 요거는 위인전 같은 인물의 인생을 다루는 책을 읽은 뒤에 하면 좋습니다. 가로에는 시간이나 나이, 세로에는 행복 수치를 기입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또 연대별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인물이 되어서 회고록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어 본다거나 간단하게 그림책으로 나타내어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술과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마음을 얼굴 표정에 담아 보는데, 책 속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이 사건마다 변하는 감정들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각각이 느끼는 인물들의 표정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감정에 따른 표정 한번 재미있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혹은 아이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장면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정을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읽다 보면 자기랑 닮은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인물과 자기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봐도 아이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 그림 그려보기인데요. 이 엘리베이터의 여행이라는 책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그 숫자와 관련 있는 상상의 공간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 숫자를 정해서 그 층에 섰을 때 상상의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상상력을 좀 책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책 내용도 내면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주머니, 예, 말풍선,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에 있는 사파를 갖고 와서 그 인물마다 말풍선을 그려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이 인물들이 각각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해서 속마음을 한번 그려봐라. 이런 활동도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동화뿐만이 아니라 동시를 읽고 난 후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TV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한 장면을 캡처해 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배경 그림을 완성해봐라. 그리고 완성한 후에 아이들이 나와서 또 발표하게 하는 거죠. 이런 나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상상력과 그 다음에 남 앞에서 자기 거를 마음껏 펼치면서 자존감이 좀 향상될 수 있고 또 엉뚱한 미술학교에 가면 항상 내가 뭔가를 발표할 때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바라봐주면 여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학교 다니는 거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인성 쪽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간혹 좀 잔인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되게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왕 하시는 일에, 이왕 하시는 봉사에 인성까지 좀 도움을 주신다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좀 흔히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그 동화를 지어서 이렇게 책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간단한 이솝우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줄거리를 자기가 또 재구성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솝우화 혹시 필요하실지도 몰라가지고 한 50여 편 선생님께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또 이렇게 국어 독서하면 한글이죠. 한글과 관련해서 글자도 도안 한번 해보고 패턴 만들어보고 티셔츠도 한번 도안해보고 이러면서 우리 글에 대한 관심, 흥미,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의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학과 융합해서 한번 미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아이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 영재 프로그램 중에서 패턴 부분을 창의 수업으로 1년치를 개발한 게 있는데 우리 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학에도 미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재 프로그램이라서 선생님들이 되게 매력을 가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칼레이도 사이클 이거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만드는 법이 좀 나와 있어요. 유튜브 하나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냥 눈으로 봐도 되니까 하나 보게 신기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치,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한 1년치 정도 되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학년 되면은 아이들이 되게 한 반이 줄어들거든요. 4학년 올라갈 때. 이 창의 수업 한 해 아이들이 안 줄어들었어요. 사립학교니까 등록금이 비싸니까 뭔가 만족 못하면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큐브처럼 예, 이렇게 완성을. 예. 예.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하려고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수업 자료 구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애들이 뭐 만드는 장면들이고요. 요거는 저희 융합 수학 영재반에서 이렇게 패턴 만들어내는 건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요런 도구 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적인 요소랑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사회과와 융합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과와 융합을 할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리,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데 뭐 지리 같은 경우는 마을 지도, 이쪽 지역의 지도를 한번 그림과 함께 그려본다든가 또는 뭐 전국에 있는 뭐 특산물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 지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퍼즐로 나누어서 다시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해본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마을 홍보 포스터도 그려볼 수 있고 또 미래 교통 표지판을 한번 새롭게 한번 도안해 본다든가 또 명절 세시 풍속을 그려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다양한 주제를 주고 약간 미션처럼 아이들한테 도전의식이 가게끔 미션처럼 주어지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는 과정 중에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뭔가 정보를 찾게 해서 좀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이렇게 길을 잘 안내해 주면 그때 길 안내해 주는 게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걸로 요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미술 활동으로 들어가게 그런 학습지로 장치를 해서 길을 안내해 주면 아이들의 이제 교과 지식이랑 또 마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는 이슈가 되는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좀 재미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4학년 아이들 작년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때 PBL, 문제 중심 학습, 문제를 먼저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런 수업을 했던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는데 1단원이 4학년 사회과 1단원이 촌락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산지촌, 어촌, 농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션이 뭐였냐면은 3학년 동생들에게 촌락 체험 축제를 열어줘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촌락이 뭔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지식적인 걸 자기네가 다 찾아보고 촌락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농촌 체험 축제는 뭘로 할 건가? 자기네가 의논해서 축제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물을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다 체험이에요. 낚시하려고 바닷속을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네 그 홍보하기 위해서 놔둔 거고 요거는 산지촌 체험인데 이게 옥투라는 음료수래요. 그 저기다 우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진짜 우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재미있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한 뭐 2주, 3주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을 뭐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또 엉뚱한 미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글만 쓰지 않고 재미있는 뭐 그림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융합을 해보면은 뭐 식물, 동물, 사람, 물리, 화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식물 쪽에서는 뭐 식물의 구조를 관찰하고 그린다든가 또 잎이나 꽃으로 아파 만들어 보고 또 식물을 활용한 도안, 그 다음에 식물을 활용한 뭐 포장지 디자인하기, 그 다음에 동물 쪽에서 보면은 사람 몸 구조, 또 동물의 구조 관찰하고 그리고 또 뭐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또 캐릭터를 디자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4월 달만 되면, 고등학교도 하나요? 과학의 달 행사로 꼭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를 해요. 이럴 때도 이제 엉뚱한 미술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좀 더 풍성한 그림이 나오게 하려면 과학과 관련된 책을 한두 권 함께 읽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림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뽑을 때는 잘 그린 그림보다 초등학생이니까 저 안에 많은 생각이 담긴, 이야기가 담긴 걸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고 뭐 융합해 볼 수 있는 거 많죠. 뭐 포스터 그리기, 또 뭐 계획표 그리기, 아이들이 소꿉놀이, 인형놀이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퍼즐로 잘라가지고 퍼즐 맞히기 게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뭐 월드컵이 했을 때 뭐 선수들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든가 또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또 의식주 연결해 가지고 뭐 미래의 집 또 뭐 핸드폰 디자인 해보기 또 미래 자동차 디자인 해보기 이런 식으로도 생활과 융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성 쪽에 사랑을 좀 덜 받는 아이가 있다면 인성과 관련해 갖고 좀 지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덕 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52가지의 아직 발현되지 못한 원석 같은 미덕이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고 싸우면은 네 안에 이게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거를 꺼내서 보석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야 이러면서 다독거려주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용서를 발현했을 때 바깥에 끄집어내서 보석으로 썼을 때 그때 뭐 그 장면을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든가 아니면 그때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요것만 가지고도 인성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미술 활동을 하면 아이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인성적으로 아이들이 좀 편안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놀이기구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함께 즐기면 뭐 그쪽에 서먹서먹했던 아이들도 금방 친해지고 또 여기에 도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도 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나눔인데요. 마음을 나누려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잘 물어주면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묻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아이들의 상상력, 사고력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고 또 작품을 어떻게 공유하고 또 수업 마무리 나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브롬의 질문법하고 초등학교 미술 수업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물을 것인가, 공유하고 마무리할 것인가. 질문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연구한 게 많은데 요즘 바깥에서 하브루타 들어보셨죠? 유태인 교육법의 하브루타. 근데 이제 브롬의 질문 6단계와 약간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크게 질문을 이제 6가지 단계. 본 거에 대한 기억, 사실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그걸 잘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하는 건지,
또 그것을 분석해보고 평가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로 질문을 해주면 좋다고 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기억은 단순히 그 팩트, 정보의 내용을 떠올리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책 안에 뭐 사건, 사고, 또 등장인물, 이런 것 정도 물어보면 그냥 기억이고요. 이해는 정보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뭐 상황이나 원인, 이런 것들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때, 아, 이 아이가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만약에 너라면 어떻게 했어? 만약에 그게 옛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라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하나하나 쪼개서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게 해보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주어진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가치가 드러나게끔 하는 게 이제 창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올라갈수록 이제 고등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생각보다 좀 어렵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요게 핫시팅 기법,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라고 읽었다 그래요.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얘가 나 토끼 한번 해볼게. 이러면 얘가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야, 너는 왜 가다가 뭐 잠들었니? 내지는 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거북이가 만세했을 때 너 기분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막 물어보다 보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질문을 선생님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장면만 연출해주면 아이들이 진짜 기발하고 이상하게 질문을 잘해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줘야 돼요. 아, 너 뭐 질문이 그러냐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나름 아이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말로 잘 질문화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해주면은 처음에는 아마 좀 아까 저차원적인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하면 할수록 고차원적인 질문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또 그 질문을 일부러 분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상 질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적용하는 질문하게 해주고 뭐 어떤 단계 없이 하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미술 공개 수업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학교 선생님 공개 수업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발문을 어떻게 하는지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주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상상하여 표현하기인데 조금 지루하지만 초등학교 미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이거 안 보실 거잖아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학습 목표는 꿈과 상상의 세계를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모형은 반응 중심 학습법인데 동기 유발 자료로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 그 다음에 참고 작품으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니까 예전에 했던, 아이들이 했던 그 작품을 보여주나 봐요. 도입 단계에서는 그래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뭐 인간의 머리, 항소의 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상상 속 문지기를 표현했다는 걸 아이들이 이제 발견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 곡의 제목은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감상하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미술 수업 안 받고 이제 미술 수업 아이디어 5가지라고 해서 어떤 미술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미술 시간의 현장이에요. 한번 보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미술에 흥미를 잃어간다고 한다. 여기에는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주고 그리기를 시키고는 잡무 처리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담임이 미술을 가르칠 경우 대부분 미술 시간은 선생님이 우리 어린 시절 안 그랬나요? 선생님의 잡무 처리 시간 그려
하고는 선생님은 다른 거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공립에서는 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목적 의식도 없이 조용하고 끈질기게 그 넓은 도화지를 메워야 한다. 이런 수업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빈번히 행해지며 또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흥미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는 방법이나 재료의 변화를 통해 흥미를 불러일으켜 보자 이랬는데, 지금 엉뚱미술학교에서도 계속 만들기 위주, 그리기 위주로 그냥 방법만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만들게 한다 보면 되고 나면 내년에는 좀 식상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교과와 좀 접목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또 좀 새롭게 다가올 것 같고, 특히 제가 PPT로 다 만들어서 드린 거 창의 수업 그쪽으로 해보면 굉장히 애들이 흥미진진해하고, 또 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뭐해서 어떤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엉뚱미술학교에 3월 달에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놀이에서 놀이 이런 주제로 도입은, 거기 보면 도입은 미술 시간에 마음가짐 생각해 보게 하고 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주제는 친구라는 주제로 서로 이렇게 도입 단계도 있고 전개 단계도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그 다음에 4주, 5주는 20년 후에 나의 모습에서 진로 교육과 좀 관련 지어서 지도해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루하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수업을 위한 팁 이래가지고 좀 제가 이것저것 저희 예전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께서 유머 강사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많은 자료를 놓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원고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정리해 놨는데 약간 좀 올드하긴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좀 그냥 요거는 이럴 때 쓰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을 위한 팁, 수업 놀이 등을 제시하려면 자료를 제시할 때는 인상적으로 하라. 예를 들어 그림이나 사파를 수업 자료로 이용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하고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시큰둥한데요. 이때 꼬깃꼬깃하게 접은 종이를 한 조각씩 펼면서 뭘까 하고 물어보거나 그림을 조각 내어서 한 조각씩 붙여가면서 보여준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 유발이 진짜 중요해요. 그것만 잘 해놓으면 1시간 선생님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작품도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수업 장면 전환을 확실하게 해줘라. 교사가 일제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시간, 또 모둠별로 실험 도구를 챙기고 주어진 실험을 수행하는 시간, 또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 등 수업 전환이 잦은 과학 시간 등은 효과적인 수업 장면 전환을 위해 노래와 율동을 활용한다. 미술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작품 활동하고 발표할 때 수업 전환할 때마다 노래 율동을 좀 활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놀이를 통해 몰입을 유도한다. 수업을 시작할 때도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후 그것을 확인할 때는 노래 가사 바꾸어서 랩송으로 부르는 등 수업 자체도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노래하듯 음을 넣는다거나 하는 즉흥적인 액센트를 주면 아이들이 노래하듯 대답하면서 수업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은 준비됐나요? 하면 애들이 준비됐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액센트는 액센트여야 빛난다. 효과적인 동기 유발과 아이들의 시선을 모으는 주의 집중 수단으로 놀이, 노래,
게임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몸짓, 말투, 동작 등이 크고 활기차고 드라마틱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수단인 언어와 행동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지 못할 때 부수적인 수단이 수업의 윤기를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교사 자체가 학습 교구라고 하죠. 교수 교구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쇼맨십이 있는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성격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좀 힘든데 한 번 하면 괜찮아요. 두 번째 망가지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망가지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노래 자료로 제가 많이 좀 갖다 놨어요. 많이 갖다 놨는데, 뭐 노래, 여기 보면은 뭐 옛날에 보던 거 많잖아요. 얼음땡 같은 경우 좀 활용하면 좀 좋아요.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란스럽다 이러면 이제 얼음 하고 난 다음에 다 설명하고 나서 땡 하고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제잘제잘 많이 떠들어댈 때는 두 번 그 밑에 소리 듣기, 눈을 감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 5가지를 한번 찾아보게 한다든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나면은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웃음의 3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크게 웃고 또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게끔 뭔가 선생님이 특별히 안 웃겨줘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누가 잘 웃나 한번 해보자만 해도요. 우리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내가 우리 주인님이 기분 좋구나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아이들의 학습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이유 없이 웃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술학교 인사로 정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하면은 인사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고 이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듣죠. 저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르칠 때 학급 경영을 쉽게 하려면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특별히 너만 사랑한다라는 걸 모든 아이들한테 주면은 공부를 나를 위해서 해요. 자기 실력이 발전되지만은, 그러니까 고학년 사춘기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거의 내 애인처럼 만들어 놓는 거. 예, 그러면은 이제 학급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는 이것저것 참고할 만한 자료는 선생님 메일로 다 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제가 미술을 수업을 하지 않은 지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 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늘 느끼지만 초딩교사 주제에 고등 형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에서 맨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미술고하고 저하고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르면 또 오고 부르면 또 오더라고요, 제가. 예, 어쨌든 1시간 일찍 제가 명강사입니다.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고요. 햇살 너무 좋더라고요. 오후 햇살 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